정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좌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역사적 유래를 볼게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우파와 좌파가 어디서 나온 거냐?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파와 좌파의 명칭의 역사적 유래를 보면요, 이게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에 찬성하는 파가 공화파하고 자코뱅파가요. 자코뱅파. 그리고 혁명에 반대하고, 자, 우리가 이 보수 세력으로서 우리는 원래 지금 있는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자. 이게 이렇게 지지하는 파가 혁명을 다 뒤집어 엎자고 하는 게 혁명이잖아요. 이걸 반대한 파가 왕당파와 지롱드파거든요. 이건 오른편에 앉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의장석 기준 보여요? 의장석 기준 보이죠? 예? 그 의장석이 여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디가 우측이야?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여기가 좌파고 여기가 우파예요. 그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볼 때 좌파는, 좌측은 누가 앉았냐면 혁명파가 앉은 거예요. 의장석을 중심으로 좌측은 혁명파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왕당파가 앉은 거예요. 지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하자, 아니면 아니야,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 이게 혁명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면, 혁명파는 좌측에 있었다 그래서 저건 좌파. 그리고 기존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자고 하는 그 왕당파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기존 세력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거는 우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왕당파는 우파, 혁명파는 좌파. 이게 역사적 유래는 이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뭘 가져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리를 앉다 보니까 좌측에는 혁명파가 앉은 거고, 그리고 우측에는 그냥 기존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자고 하는 왕당파가 앉아 있는 것이 유래가 돼서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되어졌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다가 넘겨서 보면 대한민국에는 그러면 우파와 좌파가 뭐냐? 프랑스의 혁명 당시에 좌우파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파는 보수, 수구 꼴통 이런 생각에 프레임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좌파는 진보, 뭔가 새로운 걸 향해서 발전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놨다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우파는 보수, 즉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경제적 자유주의, 이게 이제 우파다 생각하고, 좌파는 진보, 즉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관행적으로 지칭했다. 그래서 보수는 친미, 친일, 그리고 진보는 반미, 반일, 종북, 친중,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파, 좌파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전래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1920년도 중반에 걸쳐서 민족 단일당 결성 운동 과정에서 정치적 개념으로 이게 사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민족 단일당이라는 게 뭐냐면 민족주의 플러스 사회당, 사회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할 때 이런 걸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보수 진보는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보수, 이게 잘 보여야 되는 게, 보수에서도 진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좌쪽에서도 진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봉암 씨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 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조봉암 씨가. 근데 이 조봉암 씨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양반들한테 몰려가지고 저는 빨갱이다 그래서 사형당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조봉암 씨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지개혁할 때 북한도 농지개혁했지만 북한은 땅을 다 뺏어가지고 소작권을 줬어요.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이 남한은 농지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봉암 씨가 소유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면은 주인한테 30%씩 이제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주면은 농지를 그냥 부양을 해주는 3,000헥타르 이하로 분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뺏기는 양반들은 너무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이 원하면은 일본으로부터 빼앗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라든지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근데 이때에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 우파에서도 보수면서도 진보, 이런 세력을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좌익과 이 좌경 세력이 주로 사용한 것이 주로 진보라고 사용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잘못됐는데, 원래 보수와 진보는 이게 정치적 용어가 아니고 경제적 용어거든요. 경제적 용어.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넘겨주시면 대한민국의 우파와 좌파를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쉽게 설명하면, 자, 이쪽에 우파를 볼게요. 우파, 신념을 보면, 자, 맨 위에 뭐예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여러분, 미국이 좋고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면 우파야. 이해되세요?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재산 법만큼 소유하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좋다. 이거는 우파예요. 세 번째,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 시설이 있다.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시설 있다. 이런 교회라든지 뭐 불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다. 이게 종교와 종교 교육시설이 있다. 이거는 우파예요. 그 종교가 없는 거는 좌파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극기 사용과 애국가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파야. 근데 여기 좌파를 볼게요. 좌파. 자, 좌파 맨 위에 시작. 중국의 공산주의가 좋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NL이거든요.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민족끼리 종교, 이게 종북 세력이고, PD는 People's Democracy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중국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국이 좋아, 중국이 좋아? 그럼 여러분 우파. 난 중국이 좋아. 뭐예요? 좌파. 나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돈을 벌어도 국가가 다 가져가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내가 벌어서 버는 대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쓰고 싶다. 자유시장 경제냐, 통제 경제를 좋아하느냐. 그랬을 때 계획 통제 경제가 좋다. 이건 좌파. 여러분 어느 게 좋아? 그냥 국가가 다 가지고 나눠 배급제로 주는 게 좋아요? 아니야? 세 번째,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 시설이 없다. 지금 여러분 중국도 모양은 갖고 있지만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다 종교 간섭받고 설교도 국가에 대한 비판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있다고 그러지만 저도 그거 가봤는데 저기 누가 붙냐면 공산당이 붙어요. 저도 설교로 그때 용종에 갔거든. 용종에 그 교회 그 소망교에서 크게 저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설교로 갔는데 그때에 공산당이 붙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좀 용돈 좀 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붙으면 불편하니까 제가 안 가겠습니다. 안 오고 다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라요. 뭐 거기 가서 비판할 거 뭐서 그냥 예수 잘 믿으라 그것만 하고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가보니까, 그 교회를 가보니까 내부를 다 뜯어버렸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종교와 종교 교육 시설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대답이 현찮아?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이념적 상징기를 사용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분 한반도 길을 들어가서 태극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때 북한이 와서 응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태극기 들고 들어갔어요? 한반도기 들고 들어갔어요. 저기 문재인이 그 어디죠? 저 동계올림픽 할 때, 예, 그 평창 그거 할 때 태극기 들고 들어갔어요? 한반도기 들고 갔어요? 한반도기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극기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념적 상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념적.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태극기와 애국가가 불려지는 게 좋아요, 이념적 상징기가 이게 좋아요? 자,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 구별이 딱 되니까. 특징 밑에 볼게요. 미국의 자유주의적 신념을 중시하고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우파 정치인은 자유주의의 법안을 만들어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통치 국가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존중, 영혼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이 좌파는 중국의 공산주의 신념을 중시하고 계획 통제 경제, 그 다음에 좌파 정치는 공산주의 법안을 만들고 좌파 대통령은 공산주의 통치 국가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자꾸 공산화법을 만들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법을 계속 만들었거든. 그래서 더불어공산당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은 좌파요, 우파요? 특징을 보니까 확실해요? 예.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데는요, 좌파가 되라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다 사꾸라야. 어영이야, 어영. 가짜야. 그런 목사들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다 나와야 돼. 예. 그 어디로 오냐? 어디로 와야 돼? 근데 요즘에 예수 말로 안 오고 광장으로 다 나가더라고. 예. 그래서 주요 정당,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도 나는 안 믿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몇 사람 빼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 아멘. 여러분, 광화문 다 우수수수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선거, 국회의원 선거했잖아요. 자유통일당 많이 떨어져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때 이 광화문의 세력이 우수수수 막 떨어졌을 때, 그때 나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부정선거인 거야, 확실하게. 그래서 그때 광화문 제일 먼저 제가 부정선거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정광훈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가고 삿대질하고 싸웠다니까.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부정선거가 나오냐고. 그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국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찍은 사람 찾아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도 부정선거 밝혀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임이에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의힘도 해체해 뭐해야 돼?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것 같아. 강력하게 이렇게 싸운 거는. 왜 얼굴이 못 믿는 표정을 쳐? 그래서 정당 대통령에 보면,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 박근혜도 아리송에 중국에 가서 막 깃발 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윤석열 요 대통령 요 세 분은 지금 우리가 우파로 확실하게 인정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주요 정당 왼쪽에 좌파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여기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직은 아니니까 안 되지. 이거 될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주요 협력국이 일본, 미국, 유럽이고, 우파는 이해되세요? 예, 좌파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파와 좌파 비교가 딱 되죠.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우파구나 좌파구나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에 가 있다? 이거는 마귀 새끼야. 예. 이거 반드시. 그래서 여기 안 오는 사람은 조금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지 몰라. 예. 자, 넘겨서 보세요. 그러나 우파는 사람이 이래요. 우파는 보수요, 좌파는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틀렸다. 이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수하면은 좀 우리는 보수입니다, 뭐 진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보수와 진보는 사회 경제적 개념이다. 따라합시다. 사회 경제적 개념이다. 우파와 좌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파와 좌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혼란하기 위해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언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는 우파냐 좌파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진보는 고전 자유주의 보수에서 나온 같은 뿌리이며 진보와 보수는 사회 경제적 개념. 다시요. 진보와 보수는 뭐라고요? 사회 경제적 개념이야. 이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새로운 걸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진보적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제를 막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배를 더 해야 되는데 분배가 잘 안 돼. 그때 되면 이제 뭐 도시산업 선계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뭔가 혜택을 주자고 할 때 이때는 이게 약간 진보 쪽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의 회사를 더 지켜나가자. 이건 약간 보수적이고. 여기 보면 우파와 좌파는 정치적 편향의 개념이므로 서로 상충이 된다.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안 보여요? 보여요? 읽어봅시다. 시작. 종북 친족 세력들은 우파를 보수 수구꼴통으로, 좌파는 진보 혁신으로 겸허하게 위장을 한다. 이거는요, 북한 김정일이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 중 하나로 지령문을 내려보내요. 지령문을 내려보내서 이게 뭐냐면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에서 보수는 아주 꼴통들로, 아주 그 폐쇄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진보는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이 용어 전술로 저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려라. 이 전략이 먹힌 거예요. 언론도 다 그들과 한패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적 정의에서 보면, 사전적 정의 밑에 보면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이 진보예요. 그러니까 역사 발전의 합법적 적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그 어떤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게 진보고, 보수는 보존하여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것을 우리가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보수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조금 정리를 하면, 자, 보수와 진보 상호 보완적 관계다. 자, 여기 보면 통상적인 보수와 진보의 비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경제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어떻게 유익하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경제적 개념이 보수와 진보고, 정치적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좌파와 우파, 우파와 좌파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할 땐 뭐예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다 진보다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수와 진보는 서로 보완관계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념으로. 자, 보실게요. 보수 위에 시작. 전통적 가치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다. 진보는
사회적 변화와 기존 질서를 개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 가치도 중요하고 기존의 질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변화와 기존 질서를 좀 더 개혁을 하자, 좀 더 과감하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요 두 가지가 서로 너무 급진적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골수로 가도 안 되니까 요거를 보완적으로 가자 하는 게 진보 보수냐, 요거 보수냐 진보냐 요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점진적 변화를 지지하지만 이 진보는 뭐예요?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땡겨가면서 요거를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요. 보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개인. 우리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죠? 예?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중요시 여긴다. 그런데 진보는 공동체의 가치가 존중해요. 그러니까 개인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유물론이라는 게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보다 생명이 귀중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체, 공동체를 중요시 하는데, 근데 개인이 없는 공동체는 없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시겠어요? 온 세상보다 나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보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진보는 공동체 가치를 더 존중히 여겨요. 그 다음에 보수는 충성심과 고귀한 권위를 기반으로 하는데 진보는 배려, 피해, 공평성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디를 더 유익하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특징을 보면은 진보는 뭐예요? 보수는 자유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정치적 안정과 전통을 유지하고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성장 우선주의를, 성과주의를 가요. 성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장 없는 경제는 없다,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는 뭐가 중요해요? 복지 확대와 경제적 평등 지향. 그러니까 자유시장은 개인을 책임을 강조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가진 자들이 주어서 나누는 건데, 이게 진보가 급진적으로 가게 되면 다 국가가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복지 확대와 경제적 평등 지향하고 정치 혁신과 변화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큰 정부 선언한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원래 제대로 된 정부는 간섭을 덜 해야 돼요. 근데 이 공산주의로 갈 때 보면 다 국가가 가지고서 다 간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그러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벌 해체, 기업 해체, 대기업 해체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국가가 다 경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사실은 한전도 국가가 갖지 않고 이제 이 개인들이 운영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공익을 위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보는 뭐냐면 분배 우선 분배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꾸 모든 걸 나눠주자, 주자. 근데 그게 국가 걸 가지고 자꾸 주니까 원래 이 보수는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낙수 효과로 이게 점점 많이 떨어져서 많이 분배되게 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벌려줘야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뺏어서 나눠주자. 그러니까 국가가 빚만 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이, 아르헨티나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간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예요. 보완 관계. 이게 다시 말해요. 사회적 경제적 논리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이용했느냐? 그 이유를 보면 넘겨서 보세요. 이게 김정일의 지령이에요. 북한 지령이에요. 자, 진보 대 보수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라. 이게 지령이야. 다시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진보 대 보수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라. 이게 200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에게 지령문이 내려와요. 지령문이 내려오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김정일은 시작 남한에서 반보수 대연합 때 진보 대연합으로 매국 반역 집단의 종국적 파멸을 안겨줘라. 그래가지고 보수는 꼴통, 또라이, 고집쟁이, 이기주의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런데 진보 대연합이라고 해서 우리는 진보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 모두가 잘 먹고 복지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주고 베풀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 그러면은 좀 꼴통이구나, 진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보수 그러면 나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 안에 진보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보 안에 보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 논리로 딱 분리를 시켜놔 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혼란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아멜렉과 싸우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적인 저 좌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하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용의 세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줬는데 그분이 꽤 오래전이야. 오래전에 내가 광화문 나가기 전인 것 같아. 갓 나갈 때였구나. 갓 나갔을 때인데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하던 젊은 아가씨들 둘이 딱 와서 나한테 책을 하나 딱 던져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는 목사님 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용은 중국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싸움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적 싸움이니까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고 용과 싸우는 거다, 그렇게만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중국에 다 먹혀 있는지 몰랐어요. 중국의 체제가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더불어민주당의 기가 중국 100주년 공산당 대회에 각 나라 공산당 깃발이 걸려있는 거기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기가 거기에 꽂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그 국회의장도 갔다 왔잖아요. 그 양정철이가 거기서 당교 협약을 맺으면서 한 게 뭡니까? 우리가 권력을 영원히 잡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 자치구가 되겠다, 이 서약인 거예요, 이게요. 이번에 여러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이라고 그 말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인 거야. 조국당하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보세요. 거기 보면 진보는 좌파, 간첩은 빨개. 우리나라에서 정치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진보, 보수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우리는 진보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합시다. 좌파, 간첩, 빨갱이. 다시 내가 저 진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돼? 좌파, 그 다음에 빨갱이, 간첩. 그렇게 보라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말해요. 나 보수야, 이런 얘기는 정치적으로 쓰면 안 돼. 이거는 경제적 논리로 할 때, 난 경제적으로 할 때 난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돼. 사회적으로 볼 땐 경제적이야.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땐 우파냐 좌파냐, 이런 분이 있어. 난 중도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투표하러 갔을 때 누군가 하나 찍을 거 아니야? 에? 투표하러 가면 우파를 찍든지 좌파를 찍을 거 아니야?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하나 찍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우파든 좌파든 둘 중에 하나지, 무슨 중도?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중도는 없습니다. 딱 우측에서 이게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할 때
아주 극렬 우파가 있고 중도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우파 있는데 요리 쏠릴 수도 있고 저리 쏠릴 수도 있는 세력이 약한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25% 정도 돼. 그러면 양쪽에도 이쪽 좌파에도 힘이 우파가 세면 우파로 가는 거고 좌파가 세면 좌파로 가는 거예요. 그 요 25%가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요 사이일 뿐이지 분명한 건 좌냐 우냐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는 우파가 돼야 돼. 지금 이게 바로 좌파 세력들의 이 당들이 다 여기 보면 민생당, 그 다음에 기쁜 소식,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더 밝은 미래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무슨 대한민국당, 노동당, 한국복지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당. 쏙지 마세요. 응? 아셨어요? 여기 좌파 세력이 이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넘겨서 보면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이 보수 진보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북에서 나온 용어가 정치적 용어로 사용된 거예요. 보수 진보라는 건 북한의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정일의 지령이에요. 그래서 요거 용어 선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대, 30대의 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20대, 30대 세력을 보면 보수 진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은. 한번 볼게요. 그간 정치인들이 부와 명예 독식을 위해 사용해온 보수 진보 이념의 프레임은 MZ세대에겐 무의미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계명령으로 정치적 무관심에서 국가의 현 실태를 파악을 했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어서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고 좌파면 어떻고 전혀 신경을 안 써서 20, 30대가. 그런데 지금은 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고 있죠. 20, 30대가 엄청 나오죠. 10대도 나오고 있죠. 왜 나오느냐 여기 보세요. 밑에 볼게요. 빨간 대로 앞으로의 한국은 꼭 자유민주주의일 것. 20, 30대가 지금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우리는 공산주의 싫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20, 30대가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좌파 정치인들의 입법 폭주와 사법부 이거 우리 인정 안 해. 여기 보세요.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는 비상식적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막 고치는데 그 법이 다 무슨 법이냐면 공산화법이야. 양곡법이라든지 토지개혁법이라든지 또 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주민자치법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조례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뭐 여러분 이번에 뭐냐면 카톡검열법. 카톡검열에서 이번에 정청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00만을 숙청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1000만 명을 제거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놈들이 완전히 공산화 완전히 돌았어요. 얘들 이번에 여러분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하고 광화문 세력이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안 돼. 이번에 다 반국가 세력 다 드러났어.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어? 한동훈이 저것도 완전 친중 세력이고 나쁜 놈이야 저거. 이번에 못 나오게 된 거 이거 딱 위에서 대통령 빨리 이제 무죄로다가 나오게 했는데 하루 4시간인가를 붙잡아 놨잖아요. 이게 한동훈이 그룹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현 상황이 어떤 거냐? 거기 보세요. 국가체제 이념 전쟁 중이다. 야, 나는 요번에 MZ세대들이 20, 30대가요 체제 전쟁을 알았어. 이제 체제 전쟁을 알았어. 역사 이래로요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대학생이 데모할 때 현 정권 타도를 위해서 데모를 했지 현 정권을 옹호하는 데모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지금까지 역사에서 현 정권의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좌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강단에서. 미친놈들입니다. 공산화가 되면 뭐 교회가 존재합니까? 목사들이 진리를 파수해야 될 거 아니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산국가는 사람을 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다 죽이지. 기독교인들 다 죽이지. 일본이 나지만 여기 안경 낀 여러분 마찬가지. 장장로님도 얼굴 피부 하얘서 죽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우쳐 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넘겨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다시 보세요. 결론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뭐예요? 사회 경제적 발전의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쓰는 게 보수와 진보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린 진보요 정치적으로 쓰면요, 정치인들이 진보라고 쓰면 뭐라고? 좌파, 간첩, 빨갱이, 그 말로 딱 찍어버렸어요. 나는 정치인들이 보수요 그러면 그놈도 믿지 마. 우리는 우파요. 이게 맞아. 어떤 사람이 날 들어, 장 목사님은 극우요. 내가 왜 극우야? 맞아, 극우야. 왜? 매우 옳은 사람이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파라는 건 라이트, 우측이잖아. 라이트 알아요? 라이트의 뜻이 뭐야? 옳다, 바르다. 거기다가 극우, 최고 옳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극우입니다. 최고 옳아. 그럼 여러분도 가서 그래. 우리도 극우입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지금 60% 가까이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극우라면 우리도 극우야.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 극우지 뭐. 이 레프트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남기다, 남기다 이런 뜻이고, 뭐 이게 외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좌파 놈들은 외도하는 놈이 많아. 비도덕적이죠. 비상식적이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대한민국 정치에는 우파와 좌파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에는 우파와 좌파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렇게 딱 용어 정리하면 돼요. 예? 그래서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좌파는 진보가 아닙니다. 좌파는 뭐라고요? 종북, 종중, 간첩, 그 다음에 빨갱이.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진정한 우파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계에서 진정한 우파는 누구입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치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늘 그래요. 자유통일당밖에 없다고. 현재로는. 근데 거기에 한 당을 내가 더 껴넣었어요. 천당. 예수 잘 믿어 천당 가실 분들, 이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지금 아멜렉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멜렉과 모세, 여기 이 여호수아와 그 가서 군대들과 지금 좌파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치열하게 정치나 이런 쪽에서 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 싸우고 있어요? 안 싸워? 여러분들도 나가 싸우잖아요. 광화문에 나가 싸우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면 안 돼. 뒤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